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에 갔다가 화려한 싱글이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차분히 유튜브 사연을 적어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적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잘 헤어졌다고 또 생각을 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곤 합니다. 지금 사연을 쓰며 든 생각은 제가 왜 그걸 다 참아냈을까? 왜 얼른 남편을 정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뿐이네요. 자, 오늘 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 여유 있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고, 갖고 싶은 건 너무 늦지 않은 시일 안에 가질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다는 것에 어렸을 때부터 크게 반대를 하진 않으셨고, 항상 본인이 한다고 했던 것에 책임을 꼭 져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살다 보니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을 정도로요. 그렇게 너무 익숙했던 그 말은 어쩌다 보니 지금 제 좌우명이 되었네요.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는 대학 졸업하고 고민도 많이 하긴 했지만 현재는 일반 회사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도 좋고 인정도 받아서 급여는 높은 편이었고요. 다만 그때부터 저는 제 문제점을 알고 있었죠. 제가 눈이 너무도 낮은 거요. 제가 여유가 있고 부모님도 여유가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남자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았던 거죠. 그 점은 제 친구들도 알고 있어서 꼭 본인들한테 보여주고 연애를 시작하라는 말을 할 만큼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연애를 한 남자친구는 모조리 바람이 나거나 갑자기 돈을 빌리고는 잠수를 타거나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스토커 짓을 하거나 정말 다양한 나쁜 남자들을 만나왔죠. 제가 정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이런 남자 한 명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제가 다 만났으니 정말 이렇게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최악의 남자들과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는 딱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 그냥 일만 하면서 대체 왜 연애를 안 하는 거냐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곤 했죠.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도 결혼을 못한다면 선을 보기 시작하자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선이나 중매가 정말 싫었습니다. 억지로 조건을 보고 나를 맞추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결혼에 급할 것이 없었고 여유롭게 지내던 중 친구가 술자리로 저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고 말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는 심심하다고 하며 저를 불렀고 그렇게 나갔더니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굉장히 호감상이었고 제 이상형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그냥 일반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희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고 그날 술자리가 끝난 이후 카페로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 만큼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남자답고 주도적인 성격이어서 소심한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남자친구는 지금 직업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서로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내가 깊은 이야기를 모르겠거니 생각을 하고서는 알겠다고 응원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해서 그만두는 게 쉽지 않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다다음 날에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만뒀다고 하면서요. 수진아, 드디어 나 그만뒀어. 정말 어찌나 힘들었던지. 정말 그만둔 거야? 난 그래도 몇 개월은 더 다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잖아. 아, 이제 좀 쉬다가 또 일을 구해보지 뭐.
수진이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이야? 나름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한 거라 갑자기 30대 중반이 거의 다 되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번 믿어주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자격증을 따보겠다면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시락도 시켜주고 스터디 카페 비용도 대신 내주면서 응원도 했죠.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남자친구는 하소연을 하였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일인지라 저도 안절부절이었죠. 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천천히 생각하자고 위로를 해줬고 남자친구는 심적 안정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결혼을 얘기했죠. 남자친구도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저도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제 눈에는 멋있고 책임감 있어 보이던 남자친구를 믿고 저는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리기로 했죠.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욱이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건가? 네, 현재는 그런데 곧 구할 예정이에요. 저희 아이 계획도 있고 이제 제가 책임질 가정이 생기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가장의 무게가 원래 무거운 법이야. 아마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것도 일일 텐데 그냥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네? 그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을 제가요? 왜? 할 자신이 없는가? 맡겨만 주시면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테지만 너무 감사드려서요. 인사부서에 말 전해줄 테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평생 잘한다고 하면서 자그만 믿으라는 말과 함께요. 남자친구를 예쁘게 잘 봐주신 아빠도 감사했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패 끼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남자친구도 고마웠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 아빠와도 점점 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오빠, 근데 오빠는 그렇게 점수를 많이 따면서 나도 점수 딸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으신 분인 건 이미 잘 알고 있고 혹시 누나는 뭐 하셔? 누나? 뭐 그냥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지 뭐. 누나도 한번 만나뵐 수 있나? 나랑도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4살 정도 나니 그냥 언니지 뭐. 수진아, 내가 근데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누나한테 사실 애가 있어. 뭐? 정말? 결혼을 하신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자세히는 잘 몰라. 남매끼리 얘기를 조잘되진 않아서. 만나서 친해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듯해. 가족들 사이니까. 지금 아기는 2살 정도 되었어, 딸이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 우선 만나서 얘기해보자.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혼을 했나라고 생각하며 말 못할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비 신우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처음 본 저에게 당황스러워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수진아, 놀랐지? 사실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 될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굉장히 기뻐했어. 근데 낳으니까 태도가 돌변해서는 떠나버리더라고. 갑자기 무섭다고 하면서. 찾고 싶지도 않았고 난 그렇게 혼자 이 세상에 남겨졌지 뭐야? 그래도 난 이 아기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아가를 내 품에 안은 일이야.
예비 시누이는 저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책임을 진다며 아이를 낳게 한 뒤 무섭다며 갑자기 떠나버리다니요. 저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점점 책임감이 없어진다지만 본인 자식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중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피해갈 일도 없을 거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없을 거다. 그냥 이 아가는 우리 딸하고 내 책임이니 혹시나 걱정할까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 수진이는 종종 와서 이 아가만 예뻐해주면 된단다. 네, 그럼요, 어머니. 저도 아가를 너무 예뻐하는걸요. 걱정 안 해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까지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 아이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와 별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싶어서 갈 때마다 들고 갈 선물도 생각을 했었죠. 그때까진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서 계획한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도 아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고 저도 꼼꼼히 돈도 모으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행복한 신혼부부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주말에는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가곤 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아기 선물을 항상 들고 갔어요. 옷도 사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주기도 했고요. 가족이 되어서 그런지 너무 예뻤고 시누이한테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너무 아기를 예뻐하는 게 티가 났는지 시누이는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케, 나야. 잘 지냈어? 별일 없지? 네, 형님, 똑같죠, 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혹시 우리 아기 좀 잠시 맡아줄 수 있나 해서. 네, 뭐,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집에 없으시고요? 어, 엄마, 아빠는 약속으로 어디 좀 나갔지, 뭐야? 얼마나 답답했던지 올케 나가 있어서 조금 살 것 같아. 우선 오늘은 저희도 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금방 오시죠? 오래 안 걸릴 거야, 아마. 좀 이따 나갈 때 들릴게. 고마워. 그렇게 시누이는 그날부터 저희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외출한다던 시누이는 밤을 새고, 그 다음 날에 아기를 데리러 오질 않나, 일주일에 2번을 맡기질 않나, 점점 빈도수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너무 예뻤지만 순하지도 않은 아기라서 밤마다 울어대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잠도 못 자고 회사를 출근할 때도 있고 주말에는 남편하고 데이트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빠, 나 이제 진짜 힘들어. 형님한테 아기 그만 좀 맡기라고 해. 아니, 잠깐 일보러 나간다는데 동생이 돼서 못 봐준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생활은 없어? 그래, 우리가 애기 봐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자주 봐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을 맡기잖아. 잠깐도 아니고 주말 내내 봐달라고 하고.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해? 불편하지도 않아? 나 회사도 밤새고 갈 때도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냐고. 애기가 너한테 갈 때 안 우는데 어떡해. 나한테 오면 빽빽 울어대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남자가 돼서 쪼잔하게 이제 맡기지 말라고 말하기도 웃기잖아. 슬쩍 얘기는 해볼게. 근데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슬쩍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오빠가 중간에서 잘 해줘야지 믿고 살지. 안 그래? 저는 너무 힘들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시댁의 말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차 싶었죠. 결혼 전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지 남의 편이 될 사람인지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하고 말이에요. 아기를 제가 계속 보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몸살을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었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서 일으킬 수도 없었죠. 열도 나는 것 같았고 밥맛도 싹 없어진 거예요. 감기약을 먹기로 한 순간 갑자기 임신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테스트기를 해보게 되었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 친정과 시댁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시누이도 기뻐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도 해주었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그렇게 요란하게 했다고 하시더니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온종일을 누워만 있어야 했고 일도 점점 벅차지기 시작했죠. 잠은 어찌나 오는지 일하는 중간중간 휴게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했고 밥도 도시락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기에 저는 완전 기진맥진이었죠. 그렇게 주말에는 쓰러져 있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또 아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떡해. 우리밖에 없는데 이해 좀 해주자 우리가. 거긴 남편도 없잖아. 오빠, 나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지금 내 눈도 검사하기 힘든데 난 못 봐. 오빠가 알아서 해. 애가 울면 너가 좀 봐줘야지. 내 품에선 계속 울어. 어떡해. 아니 그럼 데리고 오지 말던지. 나한테 먼저 물어보던지. 누나 자식 때문에 오빠 자식이 힘든 건 괜찮아? 당장 와서 데리고 가시라 해. 대체 뭔 약속인데 오늘 뭐 일이 중요하게 있대? 오늘 친구들이랑 동창회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 수도 있지. 넌 왜 그렇게 애가 차갑냐? 뭘 오랜만에 놀아? 나보다 형님이 더 잘 놀아. 시댁 말이면 다 오케이야? 진짜 왜 그래? 남편은 시누이가 동창회 갔다고 하고서는 그날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순간적으로 내 뱃속에 아이 아빠가 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헛구역질을 하는 걸 보면서도 살이 하루 이틀 만에 3kg가 빠진 것도 봤으면서 그 아기를 맡아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앞으로도 뻔했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참고 그날 아기를 돌봤어요. 제 아이 태교하는 셈 치자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이 혼자 아기를 못 돌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정확하게 경고했어요. 다음부터는 나한테 미리 말하고 물어보고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데리고 오지 마. 알겠어? 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뱃속의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와중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생신상이라도 차려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임신 초기인 만큼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 이번만 외식하자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빠, 이번에 아버님 생신 있잖아. 어떻게 할 건지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봤어? 보니까 이번 주말이던데 밖에서 먹을 거면 이야기라도 빨리 해야지. 어? 왜 밖에서 먹어?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그걸 누가 해? 누가 생신상을 차리는데? 이번엔 너가 생신상 좀 차려드리면 안 돼? 아버지가 생신상을 받고 싶으시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런 건 미리 말해줬어야지. 근데 나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연도만 외식하면 안 될까? 내가 아랫배도 땡기고 요새 좀 이상하게 불안불안해서 다음 연도에는 내가 꼭 차려드릴게. 근데 이미 알겠다고 했는데? 어떡해?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다고 해? 오빠가 다 할 거야? 아니잖아. 나보고 하라는 소리잖아, 그거.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다. 볼 때마다 살 빠졌다고 안쓰럽다고 하셔놓고서는 갑자기 며느리 생기니까 생신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니. 오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 시댁 말에 무조건 오케이 할 게 아니고 나한테 먼저 의견을 좀 물어보라고. 그럼 그냥 한다고 하고 너가 하는 척만 할래? 그냥 내가 다 할게. 알아서 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시댁의 모든 말에 오케이 하는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 의견도 물어보지 않는 것도 짜증이 났죠. 우선은 남편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니까 믿어주기로 했어요. 알아서 잘해봐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시누이만 빼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요리를 좀 시작하자라는 어머님 말에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갑자기 바쁘다고 하면서 딴청을 피우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냥 제가 포기하고 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판 싸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음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댁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 남자분이 들어왔고 들어보니 신우이의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슬쩍 여쭈어 보았어요. 형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먼저 오시게 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요. 아기 좀 맡기고 오느라고 늦는다고 했어. 맡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구나. 요 동네 한의사래. 네 형님이 엄청 좋아하지 뭐냐. 저희 다 있는데 아기 데리고 와도 될 텐데 어디에 맡긴다고 하셔요? 조용히 있거라. 괜히 아기 얘기하지 말고.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했지만 우선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으니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들어보니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했고 수줍음이 많은 착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이라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었어요. 그때 신우이는 아기 없이 집에 도착했죠. 미안. 내가 늦었네. 자기 먼저 와 있었어? 올케도 처음 보지? 내 남자친구야. 결혼하기로 했어. 엄청 놀랬겠다. 앞으로 자주 볼 테니 친하게 잘 지내자고. 그렇게 저는 신우이의 남자친구를 그날 처음 보게 되었고 결혼한다는 소식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집에 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았죠. 뭐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며. 그냥 와서 하는 척만 하라며. 왜 음식하기 시작하니까 딴짓을 해? 그럴 거면 밥상을 차린다고 하지 말던지. 아니, 진짜 갑자기 일이 몰렸어. 일부러 안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야. 봐봐, 결론적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좋아하셨잖아. 잘 됐으면 된 거지. 날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일부러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앞으로는 생신상 차릴 일 없을 줄 알아. 네가 알아서 해.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리고 형님 남자친구는 뭐야 갑자기? 결혼한다니. 우리한테 애기 맡기고 연애하고 다니셨던 거네? 근데 왜 아기는 맡기고 온 건데? 몰라 나도. 전화해서 물어보던지. 남편은 진짜 적반하장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먼저 의중을 물어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상황을 보니 저한테 시댁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있었던 게 확실했고 저를 아예 불어먹기로 작정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달까요? 저희 사이도 계속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일상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저희 아기는 계속 커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과 통화할 때 들어보니 이제 신우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듯 보였고 저희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가정이 생기면 우리에게 아기를 맡기지는 않겠거니 생각했어요.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지 않을까. 동창회다 약속이다 핑계대면서 놀러 다니지도 않겠거니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이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지 싶어서 저희는 서둘러 찾아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 허겁지겁 왔어요. 그래, 안거라. 잘 왔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어머님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우리 손녀를 입양했으면 한다. 자주 보니까 정도 들지 않았니? 이제 너희도 아기를 낳게 될 거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나지 않게 딱 좋은 3-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딸은 그 한의사랑 결혼하잖니. 언제까지 버림받은 이혼녀로 살 수는 없잖아. 너희가 호적상에 올려줬으면 하는데 지금은 니들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입양해서 키우거라. 정말 충격적이어서 저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이 딸을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라니요. 이제서야 그 남자분이 오셨을 때 아기를 맡기고 늦게 도착한 신우이 그리고 조용히 하라던 어머님까지 모든 게 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없는 척하면서 만남을 시작했고 결혼을 해야 했기에 계속해서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옆에서 신우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어머님은 너희가 들어줘야지 뭐 어쩌겠니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선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요, 어머님? 한 명도 키우기 힘들어요. 제가 왜 그 아기까지 책임을 져요? 낳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엄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속에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거짓말로 시집가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해요, 어머님. 결혼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피해주는 일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왜 결혼하니까 말씀이 달라지세요? 아니, 신우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눈꼴이 시리냐? 한의사 한 명 잡아서 결혼하려는데 신우이가 인생 역전하면 좋은 거지. 말하는 것 좀 봐.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뭔 차이가 있는데? 그니까 둘을 왜 키우냐고요. 제 배에 있는 건 하나인데요. 돈 더 주실 거예요? 몇십억 주실래요? 차라리 그 아기 아빠한테 보내세요. 남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형님은 왜 울어요? 아기가 안타까워서 우세요? 지금 그 한의사랑 결혼하려고 아기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벌 받아요. 아기가 정말 불쌍하네요. 그걸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며 말을 이어갔고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 말에 공감해서 앉아 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입을 열더군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월요일에 가서 서류 정리 다 할게요. 저희가 입양할게요. 오빠 미쳤어? 애는 혼자 키워? 우리 애기는? 그냥 같이 키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선 누나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 혼자 독서 공부하면서 독거노인으로 죽어? 넌 왜 이렇게 냉정하니 사람이? 무슨 개 한 마리 더 갖다 키우니? 개 키우는 것도 어렵고 돈 많이 드는 판에 애 하나 더 입양하자고? 너 입양할 때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긴 하니? 이것 봐. 시댁이 얘기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오케이지? 생각을 하고 말해. 성인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내가 못 질 게 뭐가 있어. 키우면 되는 걸. 어떡하냐? 누나가 힘들다는데. 너 미쳤어? 누나 힘든 거 보이고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아무튼 어머님, 저는 입양 못합니다. 아무것도 진행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꼬셔서 도장이라도 찍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와서 친정을 갔고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우습게 보였던 건지 어떻게 신우이의 아이까지 입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입양이라는 것 자체의 무게를 잘 모르는 듯 싶었고 가뜩이나 사이가 서먹했는데 아예 끝장이 나버리겠구나 생각했죠. 그날 저는 친정에 누워서는 하루 종일 끙끙 앓기 시작했고 아기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걸 아는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며칠 몸도 안 좋기도 했는데 이젠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었죠. 하룻밤을 자고 저는 일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 줄도 모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저는 뒤에서 몰래 엿들을 수도 있었어요. 아직도 수진이는 안 들어온 거냐? 네, 어머니. 어제 친정 가서 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놀라긴 했겠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애기 꼭 데리고 올게요. 그래, 잘 좀 말해봐라. 아유, 진짜 내가 네 누나 때문에 못 산다. 갑자기 바람 펴서 임신하고는 쫓겨나질 않나? 너네한테 애 맡기고는 나이트를 다니질 않나? 아휴, 지금 한의사는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다. 아유, 골치 아파.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바람 펴서 임신하고 이혼녀 됐다고 했을 때 죽겠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119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잘 만났으니 다행이죠. 그래, 진우가 네 누나 인생 역전 좀 하게 도와다오.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 집안하고 아예 정이 떨어진 건 그때였달까요? 남은 정도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아기를 임신하고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외도로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쫓겨난 나쁜 짓을 하고 벌받은 가해자였던 거죠. 그 와중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를 입양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저는 빨리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배가 찢어지게 아프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던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서둘러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눈을 떠보니 저는 아이를 잃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을 하고 만 거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에 저는 한참 말을 잃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퇴원을 했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남편은 그래도 병원에서 계속 출퇴근을 했고 저를 돌봐주었죠. 다만 저는 남이 해주는 것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몸은 괜찮아? 우리 아기 또 찾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날 친정에 보내지 말고 집에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이 생각나 괘씸하기만 할 뿐이었죠.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이혼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또 어떻게 복수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 최고의 복수는 신우이의 결혼을 망쳐버리는 거였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퇴원을 했고 모두 한자리에 전화해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퇴원 잘했어요. 걱정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아니다. 너가 고생했지. 이제 몸조리 잘하고 애기 나중에 다시 가져도 늦지 않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어머님, 형님도 그렇고 저도 잘 챙겨주셔서 식사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뭘 밥까지 해주니 힘들게. 너 마음 잘 추스리면 됐지. 꼭 형님도 불러주시고 결혼할 분도 불러주세요. 양도 많이 할 거라서. 이렇게라도 마음 털어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그날 보자. 고맙다. 그렇게 대망의 그날이 되고 모든 식구가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형님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했는지 함께 오셨더라고요. 아기는 또 어디다가 맡겨놨는지 자리에 없었고 어머님 형님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으신지 밝은 얼굴이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잘해줘서 고맙다면서 좋아 죽겠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하늘로 간 제 아이만 불쌍하죠. 아이가 어찌됐든 시댁 말이라면 언제나 내내 시댁에 밥 차려준다고 하니 좋아하는 우리 아이의 아빠.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제 마음을 알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유산이 됐는지 본인들은 모르겠죠. 예, 수진아. 밥 차려준다더니 아무것도 안 한 거냐? 네, 이제 저희 마주보고 밥 먹을 일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이혼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시댁하고 남편 곁에서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결혼하실 분, 예비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결혼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갑자기 애 아빠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요? 저희 형님 능력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남자 아이 바람펴서 임신한 채로 쫓겨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저희한테 입양하려고 뻔뻔하게 하시던 분들이에요.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잘 생각하세요. 왜요? 믿기지 않으세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던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서 처음으로 아기가 형님에게 엄마라고 하던 순간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형님은 아차 싶었던지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고 예비 아주버님은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이게 진짜야? 당신 애 엄마야? 바람 펴서 쫓겨났었어? 아니야, 자기야. 정말 아니야. 얘가 다 거짓말 치는 거야. 아니야, 자기야. 나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 완전 사기 결혼하려고 했구나. 우리 웨딩홀이랑 결혼하려고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는 너가 다 대. 인생 망칠 뻔한 주제 어디서 매달리긴. 그리고 뭐? 건물을 너 명의로 바꿔달라고? 참나. 옳게. 너 증거 있어? 있냐고. 어디서 거짓말을 쳐? 없긴 왜 없어요. 남편 전화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 아세요? 3월 12일 밤 9시에 녹음된 거 틀어보세요. 어머님이랑 전화한 거 있을걸요?
꿀릴 게 없으시면 지금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다 틀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듣게요. 그렇게 저는 모든 사람이 멍하게 있는 사이 남편의 폰을 뺏어서 자동 녹음된 파일을 틀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과 남편이 입양과 신우 아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던 내용이 담겨 있었죠. 모두가 안절부절했고 예비 아주버님, 아니 이제는 아무 관련 없어진 한의사는 펄쩍 뛰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정말 고마워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환불도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소문나는지도 너가 알아서 할 몫이고. 그렇게 그분은 그 자리를 나가버렸고 저도 따라서 나가면서 말했죠. 저도 나가볼게요. 당신은 이혼 서류 잘 작성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나가야 하는 거 알지? 알아서 회사 잘 찾고 알아서 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이랑 살고 내내 하면서 호구같이 당하면서 살아. 어머님 잘 지내세요. 이혼녀랑 파혼녀랑 이혼남이랑 데리고 잘 사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벌 받죠. 우리 아이 하늘로 보낸 벌이에요. 남편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너 미쳤어? 사람 인생 망치려고? 너 벌 받아 그렇게 살면 가만 안 둬?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나왔고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며 유책 배우자로 남편을 지목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승소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완벽하게 이혼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신우이는 완전히 헤어져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분이 소문을 다 낸 건지 직장에도 주변에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못 살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전 시댁이 다니던 교회에도 소문을 냈고 이혼녀와 이혼남을 자식으로 두게 된 시어머니는 가족 모두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도 쫓겨나서 무직인 상태였고 신우이도 일을 그만두었으니 시어머니가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모든 마음고생을 끝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아이도 잃어보고 이혼도 해보고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며 흘러가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일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부업을 시작하여 수입도 만족스럽게 얻고 있고 아빠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진짜 연도 나타나겠죠? 그날까지 열심히 제 자신을 사랑해주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